다음으로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7항부터 82항까지 법률안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67항부터 82항까지 16건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67항과 80항, 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임시조치를 부과받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으로 상당 위탁 위반에 대해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69항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감사 담당자의 정당한 감사 활동으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소송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 법률들은 경찰 행정작용 같은 법적 책임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 가능한 직무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73항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산림청 소속 특사경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에 특별관리 임산물에 관한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사경의 직무 범위 확대는 해당 단속사무와 수사의 연계를 통한 수사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특사경이 수사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4항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거래를 통한 손해 발생 범위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확대될 우려가 있고 위법 행위에 관한 증거가 상인 측에 편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초한 모든 이 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입법내는 이러한 배상 책임을 행위자 측의 위법성에 관한 명백한 인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5항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주주제한권의 행사기한을 주총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완화하는 한편 상장회사의 주주제한권 행사 관련 주식 보유 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권고적 주주제한 제도를 도입하며 경영진 측의 대응안건 제한 시 예외적으로 주주제한의 수정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주제한권의 행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 경영진과 주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상장회사 주주제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면서 현행 조항을 정비하고 있지 않아 양 조항의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한 구별이 필요하고 이사회에서 당의 의안과 관련된 안건이 의결된 경우라는 예외적 주주제한 수정 제출 요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9항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잠정조치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잠정조치 관련 결정을 잠정조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법정형을 스토킹 범죄 법정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잠정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아직 그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 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문헌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잠정조치 위반의 법정형은 잠정조치 위반과 스토킹 범죄 간 경합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